나는 솔로 32키 영식의 전처 폭로가 터진 순간 협의 이혼이라는 한마디로 포장됐던 그의 방송 서사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성격 차이로 헤어진 책임감 있는 돌싱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전 배우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뒤에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간소송 의혹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가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자 출연자들의 자기소개가 방송되기 직전, 전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글을 올렸고, 그 글 하나가 프로그램 전체의 진정성을 뒤흔드는 불씨가 됐습니다. 전처가 분노한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겪은 고통과 법정 다툼을 견뎌온 사람 앞에서 상대가 TV에 나와 자신을 깨끗하고 억울하게 이혼한 사람처럼 말하는 장면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며 끝내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학생이 된 아들을 부모님과 함께 키우고 있고 경남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에게 성실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폭로 이후 그 서사는 동정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처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거짓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과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절대 먼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에 결국 직접 글을 올리게 됐다는 흐름은 이 사건을 단순한 악성 루머가 아니라 오래 눌러온 분노의 폭발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속 눈물과 실제 법정의 기억이 충돌하는 순간 시청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주목한 부분은 협의 이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2기 돌싱 남성 출연자들 가운데 자기소개에서 이 표현을 분명하게 쓴 인물이 영식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의혹의 시선은 빠르게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전처의 주장처럼 실제로 복잡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도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와 협의 이혼으로만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시청자를 속인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면 당사자는 계약상의 비밀 유지나 비공개 계정 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한 남자의 사생활 논란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로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찾는다는 진정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포장하는 공간으로 쓰였다면 피해는 방송 속 상대 출연자와 시청자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 배우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이 돌아갑니다. 전처가 알고리즘을 통해 TV 속 전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몸이 떨리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호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진을 향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소송 이혼인지 협의 이혼인지 최소한의 서류 확인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인 출연자라는 이유로 모든 검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 서사를 핵심 매력으로 삼는 돌싱 특집이라면 그 이혼의 성격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여부는 프로그램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시청률을 위해 눈물과 사연은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그 사연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은 출연자 개인에게만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돌싱 특집은 일반 연애 예능보다 더 민감한 영역을 다룹니다. 출연자가 말하는 이혼의 배경은 새로운 상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만약 그 정보가 왜곡됐다면 여성 출연자들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전처와 영식 사이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뢰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32기를 둘러싼 파문은 영식 논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 출연자 상처를 둘러싸고는 보안구역 사진 공개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치 전투기와 전투기 제작에 참여했고 누리호 4차 발사체 제작도 관여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안구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방송 자료처럼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고흥 나로주센터와 방위산업 현장 1급 군사 장비 제조와 관련된 공간이 언급되면서 사안은 단순한 직업 자랑을 넘어 보안 관리 문제로 번졌습니다.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는 그의 화려한 위력에 감탄했지만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전 승인이나 보안 검열 없이 민감한 장소의 사진이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도 기관과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과 기업의 보안 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제작진은 유튜브 웨이브, 넷플릭스 등 다시보기 플랫폼에서 관련 장면을 급히 삭제하거나 통편집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삭제 이유에 대해 출연자의 요청이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보안 사고는 문제가 되기 전에 막아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방송된 뒤 장면을 지운다고 해서 화면을 본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은 작은 단서 하나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장소의 구조, 장비의 배치 작업자의 신분, 프로젝트 이름처럼 평범해 보이는 요소도 모이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자들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철 논란의 핵심은 허세와 인정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자신이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신뢰와 동료들의 안전, 국가 기술과 관련된 보안 기준은 방송용 이미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자기 과시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 삭제로 덮으려 했다면 이건 역시 제작진의 검증 실패입니다. 출연자가 들고 온 사진과 말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방송사의 기본적인 안전 장치여야 했습니다. 이전 시즌의 상처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30기 옥순과 순자를 둘러싼 따돌림 논란입니다. 순자는 존경 후 라이브 방송에서 촬영 기간 동안 다른 여성 출연자들의 방관과 거리두기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소외감을 느꼈고 그 과정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다른 고립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기 존경 후 3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온라인은 관련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결혼설, 임신설, 영호 부모님 반대설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 반대가 있을 수 없고 9주 동안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루머의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의 고통이 공개된 직후 다른 여성 출연자들과 활짝 웃는 단체 사진을 올리며 왕따설을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지냈으니 따돌림은 없었다는 식의 논리는 상처를 호소한 사람에게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단체 사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는 그 안에 없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옥순이 정말 논란을 풀고 싶었다면 자신을 향한 루머 해명과 순자의 고통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출연자가 의미심장한 글과 사진으로 본질을 흐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자들은 일반인 출연자라는 방패 뒤에서 유명세는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정숙 역시 모호한 문구를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다시 불려 나왔고 이 모든 흐름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느낀 불편함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말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의 반응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결국 따돌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동료의 눈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또 하나의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28기 영수로 알려진 김하섭 대표와 메디프레소 논란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한때 SK 하이닉스 공채 출신이라는 이력과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출신이라는 배경, 한국 전통 한방차를 캡슐로 추출하는 스타트업 메디프레소 창업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캡슐 커피 시장의 성장에 맞춰 한방차 캡슐이라는 독특한 아이템을 내세웠고 100만 개 판매 기록까지 언급되며 성공한 창업가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는 지적이고 냉철한 씨, 이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제기된 의혹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메디프레소의 매출은 한때 35억 원 수준으로 언급됐지만 이후 77%나 급락해 약 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단기 순손실도 8억 원을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하섭 대표는 방송과 스핀오프 예능에 출연하며 성공한 기업인의 이미지를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가 방송에서 얻은 유명세와 대기업 출신이라는 간판을 믿고 돈을 맡겼다고 호소합니다. 사업가가 방송에 나오는 순간 그의 말과 이미지에는 홍보 효과가 붙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애를 하러 나온 일반인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와 브랜드를 함께 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태에서 성공한 창업가처럼 보이는 장면이 반복됐다면 그 방송 이미지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능과 현실 경제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누적 투자금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언급됩니다. 교원 인베스트먼트의 초기 투자금 5억 원을 시작으로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와 서울경제진흥원 등 여러 투자 주체가 거론됩니다. 문제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이미 악화됐다는 의혹 속에서도 외부에는 건전한 기업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추가 자금 유치가 무산됐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와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파산 통보 과정입니다. 김하섭 대표는 법원의 파산 선고 전후에도 주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 정상화와 매각 협상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1시간 동안 비전과 계획을 말한 뒤 회의 막바지에 사실은 이미 전날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는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 연락이 끊기고 잠적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부도가 아니라 고의 파산과 자산 은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화 가능성을 말하다가 갑자기 파산 사실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을 숨긴 채 희망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뢰를 붙잡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분노를 넘어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도 무겁습니다.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훨씬 넘어 70억 원대에 이른다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중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혐의는 의혹 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실제 손실을 호소하고 있고 공동소송과 형사 고발 움직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방송에서 만들어진 성공한 CEO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왜곡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검증 실패입니다. 32기 영식의 협의 이혼 발언 논란, 상철의 보안구역 사진 공개 논란, 30기 옥순과 순자를 둘러싼 따돌림 의혹, 28기 영수, 김하섭 대표의 70억 원대 투자금 논란까지 각각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출연자는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제작진은 그 이미지가 사실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라는 이름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완벽한 사람만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거짓말로 포장된 사연을
감동 서사로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의 전 배우자, 동료 직원, 투자자처럼 방송 밖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제작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출연자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방송에서 만든 신뢰가 누군가의 돈과 인생을 움직이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로가 계속 진정성을 말하고 싶다면 이제는 출연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 진행 중인 소송 직업 관련 보안 자료 타 출연자와의 갈등 사업가 출연자의 재정 문제까지 최소한의 검증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논란이 터진 뒤 통편집하고 침묵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편집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해명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사람의 상처와 거짓된 이미지를 팔아왔다면 그 대가는 결국 프로그램 전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파문은 단순한 연애 예능의 잡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과거 포장, 한 사람의 허세, 한 사람의 침묵, 한 기업가의 성공 신화가 방송이라는 무대를 만나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협의 이혼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의혹은 보안 논란, 따돌림 논란, 70억, 원대 투자금 논란으로 번지며 시청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진짜라고 믿어왔습니까? 그리고 제작진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솔로의 가장 큰 위기는 출연자 논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